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문제도 이제 2010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좀 헷갈리게 문제를 냈어요. 근데 사실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약간 헷갈리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원형 차트가 나왔는데, 원형 차트 그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원형 차트 크기 조정하는 걸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입력해 보세요. 오탈자 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미리 입력해 놓은 거, 이쪽에서 복사해다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하시고요. Shift, 여기에 시트 1에다가, 이번엔 연도가 없기 때문에 2행부터 넣어도 되겠네요. 그래서 컨트롤 V 눌러서 넣어주시고요. 제목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사원별 연가 보상비. 연가 보상비가 붙는 건가요?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닌가? 비내역. 이렇게 되는 게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오탈자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 다음에 보면 성명, 입사 연도, 부서명, 그 다음에 평균 급여 있고요. 휴가 사용일이라고 있는데, 휴가 사용일, 여기 보세요. 와, 선생님 이거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 편집 기능에서 우리가 배웠던 애들을 다 써먹어야 됩니다. 자, 우선은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행이 하나 추가돼야 되죠. 그렇잖아.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행 2행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2행 위쪽에 우리가 삽입을 행을 넣어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휴가 사용일이니까 얘는 분리를 해야 돼요. 얘를 보세요. 자, 휴가 이렇게 해주시고요. 어머나, 사용일이 같이 들어가 버렸네. 휴가 이렇게 해주시고, 얘는 사용일. 그 다음에 옆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 미사용일. 이렇게 되겠네요. 자, 휴가 미사용일. 그리고 요게 좀 잘못됐구나. 원래는 요게 번호가 없어야 되는 건데요. 요거 오탈로 제가 넣어드리겠습니다. 교재에. 요거는 빠져야 돼요. 왜? 지금 우리 그 사용일이 지금 이미 들어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얘는 병합이 돼야 되겠네요. 그리고 얘네도 모두 다 병합이 돼야 되겠네요. 아주 문제 좋습니다. 이번 문제. 자, 이렇게 병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휴가 발생이요. 휴가 앞쪽에 들어가네. 그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총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4개 열이 들어가게 되네요. 자, 여기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4개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내가 추가하고자 하는 것에부터 요 앞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D하고 E 열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4개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삽입 이렇게 눌러주시면 4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얘 병합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뭐라고 해주면 돼요? 자, 휴가 발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는 연차, 그 다음에 여기는 월차, 연공. 짜증나. 그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뒤에는 얘도 병합하고 연가 보상비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얘가 만약에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온다 그러면 꽤 복잡해지는 그러한 시츄에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자, 우선은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1번부터 한번 쭉 해볼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 4, 5, 6 얘는 없는 거예요. 얘네. 지금 얘가 왜 그러냐면 이게 이미 데이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작업표를 빼놓고요. 함수를 한번 열어서 우리가 어떤 함수를 계산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도 연락 짜증나게 났어요. 문제를 표로 냈어. 표로. 뭐냐면은 여기에 보세요. 연차는 조건은 똑같아요. 뭐냐면 어떤 조건이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입사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2003년인 경우에는 입사년이 2003년이면은 이쪽에 있는 걸로 이 4가지를 다 계산하고, 만약에 그렇지 아닌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것으로 4개를 다 계산하는 거예요. 헷갈리죠? 문제를 헷갈리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표 하나로 여기에 있는 이 4개를 모두 다 계산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이시는 이 연차, 요게 어디가 되는 겁니까? 바로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것이 되는 거고요. 자, 월차는요. 요거의 계산이고, 연공은 얘에 대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조건은 어떻게 된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요 조건. 아이고, 박스가 그려져야 되는데. 자, 요 조건, 요 조건. 결국은 2003년이냐 아니냐, 그걸로 판단을 내리는 거죠.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연차 여기 보면은요, 문제를 같이 보면서 할게요. 자, 그럼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거냐? 2003년이면은요, 연차가 0이야. 그리고 2003년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2003년이 아닌 경우에는 연차가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서 가장 큰 값은 2003년이야. 즉, 이것에 대한 그 표의 기준은 뭐가 되는 거냐면요, 2003년이 올해인 거야. 이 표 문제로 본다면. 그래서 2003년이면 연차가 0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모두 다 얼마로 준다? 10으로 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는 if 가로 열고, 만약에 연도가 얼마? 2003년도면 어떻게 한다? 0을 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얼마를 준다? 10을 준다는 얘기예요. 2003이면 얼마 0? 그렇지 않으면 10. 요즘에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월차는요, 두 번째 행을 보면 됩니다. 자, 월차는요, 만약에 똑같아요, 얘도 if. 자, 가로 엽니다. 만약에 얘가 얼마면 2003이면, 선생님, 왜 따옴표 안 주나요? 우리 이거 숫자로 입력했잖아. 그죠? 자, 다음에 컴마 찍고요. 이럴 경우에는 얼마다? 12 마이너스 얼마? 여기 나와 있네요. 입사월. 선생님, 입사월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죠? 입사월은 우리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1월로 산정한다. 1이네, 여기. 이게 필요했었네, 여기서. 그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얼마로 한다? 12로 한다. 어려워. 그지? 자,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공은요, 연공은 어떻게 되느냐? 자, if. 자, 가로 열고요. 이번에는 만약에 얘가 얼마면 2003이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연공은 0을 주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얼마 준다? 11을 준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걔는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에는 연차, 월차, 연공을 다 더한다 그랬죠? 자동합계로 해도 되네요. 그리고 이렇게 끌어서 완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 완성이 됐죠? 자, 그 다음에 휴가 미사용일. 여기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 나와 있죠? 휴가 발생계. 요거죠, 요거. 휴가 발생계. 헷갈리지 마세요. 자, 휴가 발생계. 그 다음에 빼기. 휴가 사용일. 이렇게 해준다. 다음에 연가 보상비는요. 휴가 미사용일. 휴가 미사용일이죠. 요거 곱하기. 그 다음에 평균 급여 어디 있습니까? 요거 있죠. 그 다음에 나누기 얼마? 나누기 25 이렇게 해준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계산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식 자체가요. 연산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곱한 다음에 나누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는데요.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괄호를 더 줬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휴가 미사용이라고 평균 급여를 곱한 다음에 얘를 25로 나누는 거. 결국은 답은 똑같게 되는데요. 좀 이렇게 깔끔하게 해줬으면 좀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얘네를 이렇게 해서 쭉 끌어주시고요. 그래서 계산이 다 됐고 마찬가지로 이쪽도 이렇게 쭉 끌어서 계산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작업표 하단 부분을 완성을 하고 계속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단 쪽에 우선은 첫 번째 합계라고 해서 커다랗게 하나 있네요. 합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서명 아래에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래서 여기는 영업부, 다음에 자재부, 그 다음에 판매부 이렇게 되겠고 얘네는 모두 다 병합이 돼버리겠네요. 이렇게 병합 됐죠? 자, 다음번에는 뭐가 됩니까? 자, 이시면서 판매부 종업원들의 합 이렇게 되겠고요. 다음에 입사 연도가 2로 시작하면서 자재부 또는 영업부인 종업원들의 합 이렇게 되겠고 연가 보상비가 60만 원인가요? 60 하나 둘 셋 넷 이상 80만 원 80 하나 둘 셋 넷 미만인 합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병합은요, 우선은 얘네는 이제 평균 급여부터, 여기 한번, 저는 옆으로 빼놓고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교재를 한번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균 급여 그대로 나오겠고, 이시면서 얘네부터만 잡아주면 되겠네요. 이시부터면서는 개까지, 여기까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H열까지군요. H열까지, 이렇게 해서 병합해주고요. 다음에 다 그러네요. 다 밑에 있는 애들은 다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다행히 식스라는 얘기가 없네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영업부에 해당하는 이 평균 급여부터 계산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자, 평균 계산. 여기에서 평균 계산하라는 게 합계 부분인가? 여기에서 여기 있군요. 영업부의 합계. 자재부 합계, 판매부 합계, 요 각각 부서명의 합계를 계산하라. 그 얘기네요. 얘는 이제 sum if 함수를 쓰면 되겠네요. 자, 는 sum if 괄호 여시고요. 얘는 되도록 함수 마법사를 많이 쓰시라 말씀드렸죠. 자, range는요, 조건 범위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건 범위가 되겠고요.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요놈이 되겠죠. 근데 이제 조건 범위 같은 경우에는 자동 채우기 할 때 우리가 끌어서 채우기 할 거기 때문에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조건 범위는 그대로 놔둬도 될 것 같고요. 자, sum range는요, 실제 합계낼 범위가 평균 급여 부분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제 요렇게까지만 하면은요, 해도 돼요. 그리고 각각 따로따로 계산하면 되는데, 얘를
얘를 한 번에 자동 채우기로 할 수 있는 참조가 있죠.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크리테리아는요, 지금 오른쪽으로 끌었을 때 얘네가 열이 움직여야 되나요? 움직이지 말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얘를 이렇게 끌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참조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열 쪽에 절대 참조를 주면 되겠네요. 열 쪽에 이렇게. 대신에 행방향으로는 어때요? 아래쪽으로 내리면서 영업부, 자재부, 그 다음에 판매부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행방향으로는 주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썸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썸 레인지 합계 범위는 오른쪽으로 가면서 열 방향으로 가면서는 움직여야 되지만 행방향으로 끌면서 얘네는 바뀌면 안 되겠죠. 그래서 행방향에만 절대 참조를 이렇게 지정해 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확인 눌러주시고 얘네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다 하네.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끌어주시면 한 번에 계산이 완료가 되겠죠. 이 참조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 참조에 대한 걸 자꾸 물어보시는데요.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시는데요. 이해 안 간다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직접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요거를 지금 열에다가만 줬는데 열이 아니라 행에다가도 한번 줘보고 두 개 다 줘보고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더블 클릭해 보면 되잖아요. 만약에 제가 여기에 지 얼마야 25를 더블 클릭했을 때 그 값이 제대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재부 조건 잘 됐죠. 이 범위에서 어때요? 여기에 해당하는 자재부에 얼마 합계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는 합계가 다 똑같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한번 더블 클릭해서 제대로 참조가 범위가 잡혀 있다 그러면 별 문제 없이 완성이 된 거죠. 얘네가 똑같은 이유는 저도 알 수가 없네요. 분명히 여기에 보면 자재부 6개씩 있나? 이게 값들이 각각? 나중에 한번 답안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여기까지 완성이 됐고 다음번에 이 시면서 판매부 종업원들의 합계 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로 써면 되겠죠. 자, 이 시면서요 그랬어요. 여기서 성명이네요. 성명. 그래서 성명 여기서 이 시면이라고 했으니까 이 에스터리스크 주면 되겠네요. 자, 이 시면서 판매부 종업원들의 합계래요. 판매부라고 그랬으니까 부서명이 되겠네요. 자, 부서명. 여기서 판매부 종업원들의 합계. 면서라 그랬으니까 같은 행에다 넣는 거 맞죠? 자, 그럼 여기다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합계라 그랬으니까 뒷섬. 됐네요. 가로 여시고요. 함수 마법사 쓰면서 해볼게요. 자,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 범위 다 잡아야 되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 보면 우리 조건이 어때요? 지금 성명, 부서명이죠? 그럼 성명, 부서명이 지금 병합이 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래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 성명, 부서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맨 위에 표시가 될 수 있도록 범위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병합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범위 잡으면 안 되는 거야. 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잡아야 되겠네. 그죠?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요. 얘네는 또 자동 채우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절대 참조준다. 외워버리라 그랬죠. 자, 다음에 이제 필드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합계 내야 될 게 몇 번째 필드입니까?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I인데 얘를 찍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왜? 여기에서 지금 첫 번째 행 여기에서 걸러지는 애는요. 성명, 여기 대표 필드가 되는 게 성명, 입사년도, 부서, 평균급여, 휴가 발생, 휴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밑에 애들은 검색을 못해요. 왜? 내가 범위 선택한 것에 첫 번째 행 애들만 값을 잡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기본 강의에서. 이렇게 하면은 검색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I열에 대한 숫자를 적어주면 된다 그랬죠. 숫자가 뭐가 돼? A, B, C, D 1, 2, 3 여기서 쉬는 거야. 1, 2, 3, 4, 5, 6, 7, 8, 9 주면 되겠네요. 자, 크리테리아는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조건 범위 절대 참조. 그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완성이 되겠고요. 얘네를 이제 오른쪽으로 쭉 끌어주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쭉 끌어주면 값이 똑같이 나와요. 그 이유는 뭐? 여기 있는 9 때문에 얘만 수정해 주겠습니다. 10.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니지. 여기가 뭐였어요? 9였으니까 10 맞고 여기는 뭐가 됩니까? 11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입사 연도가 2로 시작하면서예요. 그래서 입사 연도 2로 시작하면서래요. 또 이거 문자열로 바꿔야 되는 거야? 자, 다음에 자재부래요. 그럼 부서. 이렇게 하고요. 여기는 자재부.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면서라 그랬으니까 시작하면서 자재부 또는 영업부라 그랬으니까 두 개 다 들어가야 되겠구나. 영업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예, 여기서 이제 입사년도 2로 시작한다는 거는요, 여러분들, 이걸 약간 좀 응용해서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삼형이었나요? 앞에 유형 중에서 보면은, 얘를 문자형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얘는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우리가 머리를 쓰면은 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2로 시작한다는 건 여기서 뭐예요? 2000이 넘는다는 거죠? 2로 시작한다는 건 2000이 넘는 거예요. 어떻게 주면 돼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죠. 이 문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얘네를 문자형으로 다 바꿔준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이렇게 이 에스터리스크 이렇게 지정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지금처럼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 에스터리스크 하면은요, 이 상태에서 얘네가 숫자인 상태에서 하면 얘네가 안 됩니다, 계산이. 그래서 일일이 바꿔줘야 되는데 그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냥 아예 여러분들 상식선에서 2로 시작한다는 건 2000이 넘는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쉽게 갈 수 있겠죠? 자,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는, 디썸. 이 조건 주는 건 여러분들 완전 지금 손에 이거 쓰실 거예요. 자, 데이터베이스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쭉 가고요. 자, F4키 눌러 절대 참조 줍니다. 그 다음에 뭐였어요? 열 번호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컴마, 그 다음에 조건 범위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F4키. 자, 가로 닫고 엔터 칩니다. 0이 나왔네? 이거 왜 0이 나왔을까? 좀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얘를 또 한번 쭉 넣어보겠습니다. 다 0이 나왔는데 왜 0이 나왔는지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사년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때요? 또 뒤에 또 뭐가 있습니까? 공백 있죠? 이런 경우에 많다. 이런 경우 실수가 많다. 안 나오면 당황한다. 그래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앞에서도 제가 페이크로 보여드린 적 있죠? 그래도 안 나오네? 그래서 여기서 뭐야 지금? 입사년도. 스펠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입사년도 아무 이상 없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부서. 부서명인데 부서라고 썼구나. 이런 실수. 이건 저의 실수입니다. 자, 부서명. 이런 실수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니까 주의. 뒤에 또 뭐가 들어가냐. 이렇게 하시면 자동으로 계산된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두 번째는 뭘로 바꿔야 됩니까? 열 번호가 10으로 바뀌니까 10. 얘는 뭘로 바뀝니까? 11로 바뀌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연가 보상비가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무슨 함수를 작성해라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뭘로 할까요? 그냥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그냥 끝내버리겠습니다. 원래는 얘는 뭘로 해요? 서밋 함수로 하죠. 우리 그냥 하자고 한 대로 합시다. 괜히 여러분들 헷갈리시니까 구간값 계산하는 거니까요. 서밋 함수로 그냥 하겠습니다. 괜히 다른 거 보여드렸다가 또 나중에 헷갈리니까. 얘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이 식을 쓰라고 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서밋 함수를 이용을 해서 식을 쓰시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분명히 서밋 함수를 쓰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번 문제처럼 무슨 식을 써라, 이거에 대한 식을 써라 라는 얘기가 없으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로 하셔도 됩니다. 아셨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제가 맨 처음부터 하라고 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아예 서밋 함수로 하겠습니다. 자, 연가 보상비가 60만 원 이상인 애들이래요. 자, 이렇게 범위 잡습니다. 어디까지야?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죠? 여기까지죠? 자, 함수 마법사 실행했었을까 봐요. 자, 우선은 참조 범위는 절대 참조. 크리테리아는 얼마 60만 원 이상이라 그랬죠. 됐죠? 자, 그다음에 썸 레인지. 여기에서는 지금 썸 레인지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사용일.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건가요? 맞죠. 그래서 사용일부터 쭉 해서 범위 이렇게 잡혀지겠네요. 근데 얘는 이제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가 될 거기 때문에 참조를 주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얘를 컨트롤 C 하시고요. 마이너스 하시고요. 여기서 80만 원까지인가요, 문제가? 80만 원 미만까지니까요. 80만 원 이상인 애들을 빼줘야 되겠네요. 그죠? 왜? 80만 원 미만이라고 그래서 문제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80만 원을 제외시켜줘야 됩니다. 이거 왜 마이너스 줘야 되는지와 이렇게 조건을 줘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꼭 기본 강의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끌어주시면 간단하게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 참조가 약간 헷갈린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꼭 좀 조건을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다음에 이제 테두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으니까. 자, 테두리. 빵 한번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조건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작업표 정렬 순서는 입사년도의 오름차순이래요. 자, 우선은 가보겠습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 보시면 어때요? 행이 병합이 돼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이 아랫범위만 이렇게 잡고 하죠. 그게 훨씬 더 깔끔할 것 같아요.
필드 잡으면 이 병합되어 있는 경우에 좀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 잡고 데이터에 정렬로 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내 데이터에 머리글 포함 아니죠? 표시 아니죠? 요거 하면 범위가 하나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놓으시고요. 범위 잘 잡히는지 보시고. 자, 첫 번째 조건이 뭐야? 입사 연도에 대해서입니다. 자, 입사 연도 몇 번째 열이에요? B열이죠. 얘는 뭐야? 오름차순이고요. 다음에 기준 추가. 두 번째는요. 입사 연도가 같으면 부서명의 오름차순이래요. 부서명 몇 열? C열입니다. C열. 오름차순.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정렬이 될 겁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이제 입사 연도별로 정렬이 됐고요. 만약에 입사 연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여기에서 부서명별로 가나다라 마바사 자니까 이응 지읒 순서대로 제대로 정렬이 완성이 된 걸 검토도 꼭 하고요. 이렇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작업표대로 숨김열을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성명, 입사년도, 부서명, 평균 급여, 그다음에 휴가 발생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뭐 숨길 게 없네? 휴가 사용일, 휴가 미사용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숨길 게 없네요. 대신에 얘네가 지금 값이 얘네들은 숫자가 좀 적기 때문에 같이 좀 줄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줄여줄까요, 여러분들? 나중에 미리 보기 했을 때 잘릴까봐. 뒤에 있는 애들, 금액 큰 애들은 좀 늘려주시고, 평균 급여도 좀 늘려주시고. 됐죠? 자,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제목에 대한 서식이 빠졌네? 와, 이 앞에서 해줬어야 됐는데 제가 빠먹고 안 했군요. 에이, 죄송합니다. 자, 컨트롤 1키. 자, 컨트롤 1키 하시고, 18포인트로 하고요. 가운데로 정렬하래요. 항상 똑같네요. 자, 글꼴, 18포인트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맞춤에 가셔서 가운데, 병합, 가운데. 됐고요. 그 다음에 얘도 밑줄이 있네요. 자, 그래서 글꼴에 가셔서 밑줄도 하나 주겠습니다. 미리 해줬어야 됐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장도 우리가 안 했네요. 자, 저장도 한번 해주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원래 처음에 시작하면서 해야 돼요. 자, 새 폴더. 그 다음에 얘는 먼저 했던 거에 이어서 합시다. 대신에 얘는 뭘로 할까? 5 이렇게 할까 봐요. 5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요. 여기 보니까 이 사용이라고 미사용일이 좀 잘리는데 좀 이따 글꼴은 어차피 줄일 거니까 그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미리 보기. 요거 여는 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여준다 그랬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리본 메뉴가 없어졌을 때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에 리본 메뉴 이렇게 살려줘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여기에서 미리 보기 V 표시 화면이 생깁니다. 자, 미리 보기 한번 볼게요. 자, 미리 보기 하니까요. 좀 이상하게 됐죠. 자, 우선은 페이지 설정에서 상단 여백 페이지 지정을 하겠습니다. 상단 여백 얼마? 6 주겠습니다. 그리고 얘 가로. 세로는 해주면 안 돼요. 자, 가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는 순간 얘는 당연히 데이터가 많아가지고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갈 거예요. 세 페이지까지 넘어갔네. 여기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로 보니까 세 페이지까지 넘어갔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글꼴 크기 줄여주고 행 높이 열폭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지금 보시는 대로 자, 글꼴 크기를 좀 줄여주겠습니다. 얘는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글꼴 크기를 9포인트 정도로 줄일까 봐요. 지금 11로 돼 있는데요. 9포인트나 8포인트 정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네 열폭을 좀 줄여서요. 열폭을 좀 줄여서 얘가 열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고요. 자, 행 높이도요. 지금 13.5 기본으로 돼 있을 텐데 범위 선택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한 11.5 정도 이렇게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서식을 지정을 해야 되겠죠. 자, 서식 지정하기 전에 서식 지정하고 미리 보기 보도록 하죠. 뭐 서식 보면 금액은 원화로 표시하고요. 콤마를 표시한대요. 자, 그러니까 얘네 급여니까 돈이네요. 돈. 얘네 밑에는 또 글꼴 크기가 이상하네. 9포인트인데 글꼴이 다르구나. 도둠체로 통일해서 바꿔도록 하겠습니다. 얘네 그냥 글꼴을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도둠으로 바꾸겠습니다. 도둠 어딨니? 안 보이네. 이때는 그냥 여기다가요. 도둠이라고 치셔도 됩니다. 이게 찾기가 어려울 때는 도둠 이렇게 지정하셔서 도둠으로 하나로 통일하시겠습니다. 자, 금액에 대한 거 평균 급여 얘네 돈이네요.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시고 연가 보상비도 돈이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컨트롤 1키에 여기에서 표시 형식에서 통화 지정하시고요. 여기에서 통화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성되셨죠? 자,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한다? 나머지 애들은 컴마를 표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냥 금액이니까, 그냥 숫자니까 표시하지 않는데요. 자, 다음에 여기에 좀 잘렸죠? 약간 늘려주겠습니다. 이게 컴퓨터가 느리죠, 이렇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늘려주시고요. 다음에 또 우리 데이터 문자는 가운데, 모든 수치는 속성에서 수수점 0으로 해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음수는 없으니까 어차피 음수는 자동으로 나오니까요. 숫자는 우측, 문자셀은 중앙으로 하래요. 자, 우선 얘는 뭐 오른쪽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명은 가운데. 다음에 얘네 부서명도 가운데로 가는 게 맞겠네요. 가운데, 나머지는 다 가운데로 간 것 같은데요, 얘네는. 그죠? 다시 한번 또 확인해서 가운데로 다 지정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미리 보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통화를 지정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숫자가 잘려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주의를 좀 해주시고요. 자, 닫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얘네 이제 가운데에 있는 선을 좀 없어줄게요. 정신이 없어. 있으니까. 안 없애줘도 된다는 거 알지만 우리는 그냥 약속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됐고요. 이번에는 차트를 그려보겠습니다. 차트, 일로 나와라. 자, 여기에서 작업한 작성표에서 부서명별 연가 보상비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랬습니다. 자, 부서명별 연가 보상비. 우리 여기에 부서명 해가지고 3개 계산해 나왔죠? 그죠? 부서명별로 연가 보상비. 얘네들이 원 소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얘네를요, 여기에서 이제 우선 한번 해볼게요. 자, 부서명 이렇게 찍고 연가 보상비 이렇게 찍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얘네만 가지고 해도 되나요? 얘네는 원형 차트 같은 경우에는 얘네만 가지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연가 보상비는 데이터 표시는 원형 그래프고요. 데이터 레이블과 백분율이 표시된 그래프로 표시하래요.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 값에 아래 해당, 뭐야 이게? 아퍼, 이것도 오타네. 레이블 값에 해당 부서명이 나타내도록 한다. 이거 아퍼 빼야 됩니다. 자, 이거, 이런. 자, 이렇게 범위 잡으시고요. 얘네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삽입에 가셔서요. 자, 여기서 원형 차트가 되겠죠? 그리고 원형, 요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놈이에요? 요놈이에요? 아니죠? 요놈이죠? 자, 요놈 찍어주시면 원형 차트가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네 이제 우리 빠른 레이아웃에 가셔가지고 얘네 제목하고요.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그래프 제목 들어가야 되겠고, 다음에 범례는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죠? 범례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범례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레이아웃 가셔서 범례하고 제목 넣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제목은 우리 뭐라고 그랬냐? 부서별 연가 보상비 분석 이렇게 하고 확대 출력하라 그랬어요. 근데 얘 너무 큰 것 같은데 지금? 그제 약간 줄여주겠습니다. 확대니까 한 16포인트로 해주시고요. 얘 밑줄 포인트 밑줄 있나요? 제목 밑줄 주라고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얘를 아래쪽으로 좀 내려보겠습니다. 이 컴퓨터가 왜 이러죠? 그러니까 뻑뻑대네요. 이 아래까지 내려가 버렸네. 자, 위로 올라가라. 이렇게 해주시고요. Alt키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얘가 아래쪽에 맞냐, 너? 이상하네요, 자꾸. 컴퓨터 한번 포맷 해야 되겠는데? 자, 그리고 Alt키 눌려서 맞춰주시고 약간 줄여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에서 지시사항을 또 한번 쭉 살펴볼게요. 연가 보상비 원형 택 됐고요. 데이터 레이블 값과 백분율이 표시되도록 하래요. 자,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데이터 계열 서식, 레이블 서식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레이블 표시, 계열 이름 표시하라 그랬나요? 데이터 레이블, 항목 이름이 돼야 되겠다. 레이블이니까요. 그래서 항목 이름 표시되고 백분율이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값과 백분율이 표시된다 그랬죠. 그래서 백분율 표시됐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 값도 표시가 돼야 되겠고 결국은 해당 부서명도 나와야 되니까 이 값을 표시해가지고 해당하는 값도 다 표시가 돼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얘를 작업하다가 이제 만약에 차트가 좀 작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얘를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한번 그려보세요. 이 원형 차트에다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봤을 때 그냥 눈으로요. 이게 직접 그리라는 게 아니라 눈으로 그랬을 때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선택을 하면은요. 이 네 부분을 선택하면 차트 크기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찍어주시면 이렇게 크기 조절점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한번 해보세요. 너무 작게 나왔을 때는 이렇게 좀 조정을 해주시고요. 얘네도 또 아래로 이렇게 밀리냐 그럴 때는 얘네도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조정을 해주시면은 완성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다 완성이 된 것 같고요. 나머지 이게 범례도 좀 테두리를 줄까봐 그래서 여기에서
법리에 서식하셔가지고 테두리를 실선으로 해서 검은 색깔로 하나 주겠습니다. 2003에서는 자동으로 나오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좀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다 완성이 된 것 같고요. 미리 보기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잘린 부분 있나요? 한번 보세요. 숫자 값이 잘린 부분이 없다. 그러면 다 완성이 됐고 다시 한번 저장하기 눌러서 저장 확인을 하시고 다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작업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 다 하신 다음에 이제 출력하라 그러면 그때 가서 출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파일, 자, 인쇄,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뭐 여러분들은 직접 여러분들 프린터를 선택을 하셔서 시험장에 프린터를 선택하셔서 출력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가상으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인쇄를 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서 뭐 파일 이름 지정하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종이가 아깝다, 나는 출력 연습 많이 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해보면 종이로 이렇게 출력되는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완성하시면은요, 아주 잘하신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